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수도를 뜻하는 영어 단어 캐피톨의 어원은 로마의 카피돌린의 언덕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일명 카피톨이라고도 줄여 부르는 이 언덕은 로마 세계의 상징적 중심지이면서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의 신전이 위치해 있는 곳이라서 로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가봤을 필수 곳으로 여겨집니다. 한 도시, 그것도 도시의 한 지역의 언덕 이름이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도라는 뜻의 고유 명사로 부르는 아주 중요한 낱말의 어원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오늘 또 시 한 편 먼저 낭독해 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에밀리 디킨슨. 우리를 저 먼 땅으로 데려다 주는데 책만큼 순수한 건 없어요. 춤추는 시의 페이지만큼 정기적으로 오가는 배도 없지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여비 없는 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이렇듯이 인간의 영혼을 담은 수레는 얼마나 검소한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여비 없는 이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그럼 오늘은 대한민국 책의 수도인 경기도 군포시의 김윤주 시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근황은 어떠신지요? 예, 늘 마찬가지죠. 계절에 달라져도 하는 일은 맨날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시민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 이제 그 소외된 어떤 분들이 걱정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확인도 좀 하고 이 현장도 좀 확인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납니다. 예. 그 책의 수도라는 게 참으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책의 수도가 있는 것인지, 그 책의 수도 이름은 자체적으로 붙인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주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렇게 궁금한데요.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책 읽는 군포를 핵심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책의 수도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런 중에 지난번에 문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이라는 행사를 우리 군포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책 읽는 도시로 정부가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은 그 세계의 어떤 책 읽는 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정부가 주관하는 최초의 행사를 군포에서 하게 됐고, 공식적으로 책 읽는 도시로 인증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책의 도시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이렇게 문광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예. 제 고향이 광주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한중일 장관들이 모여서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수도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책의 수도로 이렇게 선정됐을 때 군포 시민들의 반응도 아주 대단했을 것 같거든요. 어땠는지요? 그렇죠. 처음에 이 책의 도시를 이렇게 지향하고 출발할 때는 좀 생뚱맞은 어떤 이런 느낌도 있고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 책 축제를 개최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처음으로 주관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공모를 통해서 우리 군포시가 주최해서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행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어떤 인정해주는 깃발을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우리 군포 시민들이 처음과는 달리 정말 자긍심을 느끼고
왜냐하면 군포가 수도권의 조그만 도시로서 어떤 특산물이나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적어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이제는 책하면 군포, 군포하면 책이 떠오를 수 있는 정말 군포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시청 들어오면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도서관처럼 책이 이렇게 쫙 전시되어 있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책 읽는 군포과도 있고, 그래서 아주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지난 9월에 여기서 개최했고, 또 거기에서 책의 수도 선포식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치르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정부의 국정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문화 융성을 통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책 읽는 어떤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문광부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공모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행사를 군포에서 이제 주관해서 치르게 되었고요. 어떤 전시에서부터 어떤 체험, 그리고 뭐 이 콘서트, 혹은 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군포에서 이렇게 치르면서 군포 시민은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와서 보고 느끼면서 정말로 어떤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최초로 군포에서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속에 있었던 내가 일일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와서 심포지엄도 하고, 앞으로 책 읽는 군포가 아니라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군포가 적극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 여기 군포시에 와 있는데요. 여기 군포시는 그림도 이렇게 보다시피 철쭉이 군포시의 꽃이랍니다. 그리고 군포시의 핵심적인 것은 책인데요. 시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1분 1초라도 아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스튜디오가 아니라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군포시 자랑부터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군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는 수도권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서 이게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포에는 이 공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공원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 속에 군포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전체가 공원 같으지만 그 나름대로 테마가 있는 어떤 이런 구석구석이, 둘레길도 아름답게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각 공원이나 가는 곳마다 기본적인 시립도서관 외에 조그만 작은 도서관들, 그리고 북카페, 무인 북카페, 이런 것 언제든지 눈만 돌리면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경기도 도립공원이 또한 이제 군포에 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 도시 중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지금 철쭉동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어디에 가도 도심에 그런 동산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여만 본의 철쭉이, 철쭉동산을 비롯해서 군포 전역에 4월 초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비는데, 그때 철쭉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포에 와서 이렇게 느끼면은 군포라는 이름들도 잘 모르다가
와서 보고 군포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철쭉동산 그리고 이제 책 읽는 군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행복을 시민들의 행복을 그 핵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책, 철쭉, 행복 그리고 청렴입니다. 그래서 군포라는 어떤 이 전체적인 환경이 이제 철쭉을 통해서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세계,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한 공직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군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책 속에 모든 길이 있고 거기에 행복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핵심 시책으로 해서 군포 시민들 모두가 정말로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바로 군포입니다. 예. 시장님께서 그 군포시장을 벌써 4번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장님의 철학이, 그 4가지가 철학이겠죠. 시장님의 철학이 이렇게 명확하게 서 계시고 또 아까 군포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구석구석 정말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에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4번이나 그 시장으로 당선되셨는데요. 그동안의 정치 여정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이제, 뒤돌아보면은 참 복잡한 여정이 참 많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경북 예천의 어떤 농촌에서 어떤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다 그랬지만 특히 저희 집이 좀 어려워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 일도 도우면서 우리 친척이 하는 이 시골이지만 책방에 가가지고 심부름도 하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학교 가는 시간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우리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마주칠 수가 없어서 숨어서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러다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둘러보면 그 주변에 이제 책이 가득하니까 여기 있는 책을 내가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펼쳐서 이제 읽으면서 눈물 뚝뚝 뚝히면서 이제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거기서 참 이게 많이 읽었는데 처음엔 그렇게 오기로 읽었지만 읽다가 보면 거기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뭔가 매몰되어지면서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오히려 책에 그냥 그 독서광이 되어버렸어요. 하다 보니 습관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어느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해서 군대에 있는 그 상사의 도움으로 범양냉방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범양냉방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이 노동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면서 몰래 친구들을 보고 수없이 울면서 결심한 것이 내가 어른이 되지면은 적어도 공부가 하고 싶은데 학교 못 가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어떤 은연중에 나한테 그냥 박혀버렸죠. 그러면서 이 사회에 대한 상당히 저항감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렇게 지나다가 직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사회의 어떤 정의를 실천하는 어떤 그런 운동에 좀 앞장서서 목소리를 제가 좀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군포시장에 이렇게 출마를 사실 하게 됐습니다. 출마하게 됐는데 98년도입니다. 군포시장에 출마를 해서 꼭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잘못돼 가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그 상대 후보들이 있잖아요. 후보에 이제 이 연설을 하고 다니는데 지나가다가 들으면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는 것을 그냥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서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정말 당선 꼭 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나온 노동자 출신이 단체장에 출마를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시대적으로 하나의 상당한 어떤 변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당선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어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어벙벙한 그런 마음으로 당선이 됐고, 그 다음 날부터 이 거리를 다니면서 당선시켜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은 손을 잡고 놓지를 않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인사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나도 몰래 그냥 따라서 저도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막 울면서 다니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행정 경험도 없고, 야, 시장을 어떻게 해야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인사하고 다니면서 아, 내가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그냥 서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멸시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 얼굴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돈 들여가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울고 그냥 이렇게 만족을, 대리만족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98년도 7월 1일 날 취임을 해서, 취임하기 전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앞에 놓고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나는 너희들 엄마 아빠 표 때문에 시장이 됐지만 나는 너희들이 더 좋고 너희들을 위한 시장이 앞으로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따질 것도 아니지만 내 스스로 내 양심과의 약속이었죠. 그게 내가 어릴 때 결심했던 것을 이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다시 약속으로서 재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고, 학교를 지원해주고,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청소년 수련관도 짓고, 걔들이 바라는 다양한 어떤 이런 시설 필요한 건 거의 내가 다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도 정말로 다음에 내가 꼭 시장을 또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시장을 시켜준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했죠. 정말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또 이게 출마를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또 당선이 또 되고, 이렇게 계속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네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시장을 내가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시장을 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올바른 결정을 못 합니다. 왜? 표로 당선이 되니까 다음에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표하고 관계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에 도움이 되는 결정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다음에 시장을 또 해야 되겠다는 그 전제하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주 4번씩이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시를 계속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정 행정의 중심으로 이렇게 책을 논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은 추진력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추진력이 대단하셔서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어느 시청, 어느 군청을 가더라도 여기처럼 책 읽는 군포과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과 하나가 전체가 책 읽는 군포과예요. 그래서 참 추진력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과 하나를 책 읽는 과로 만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대단한데 그 추진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이 집단의 조직이 일을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혼자는 이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다시 들어오면서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책 읽는 공포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팀 하나가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들 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카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또 국으로 지금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책 읽는 군포팀에서 책 읽는 군포과 책 읽는 군포국이 생겼는데 호칭 자체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책팀장, 책과장, 책국장, 저는 책시장입니다.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복잡하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 공직자가 각 부서에서 모두가 다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전부 책으로 어떤 연결시키고 접목을 시키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군포가 이렇게 책 읽는 도시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어떤 정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직이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과연 책이 우리 경제 살림을 펴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또 책 운동 아무리 해봤자 우리 지역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4번째 이렇게 지역민들이 직접 뽑은 걸 보면 충분히 시장님의 이렇게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을 이렇게 시켜왔는지요? 예, 어떤 시정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새로운 시책을 이제 책 읽는 도시를 발표했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생뚱맞게 생각을 하고 거부감이 좀 많았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좀 더 도와주지.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고 좀 이렇게 외면하다시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책 읽는 팀, 이런 팀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그냥 밤낮으로 그냥 매달려가지고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설득도 하고 함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 있던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인문학 강좌가 우리 군포에서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포시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매월 4번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하면서 시청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도서관이나 각
그냥 다양하게 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시민들이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만들어 왔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왔지만 이제 금년부터 금년부터 방향을 바꾼 것이 뭐냐면은 이제 관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민이 주도하고 관은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선정이 되어서 지역의 어떤 그 문인협회가 있거든요. 문인들과 어떤 책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는 제대로 안 하면은 오히려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완벽하게 형성이 돼 있고 오히려 책도시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 군포시에서 했던 것 중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그 밥이 되는 인문학 강의입니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어떻게 정말 그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전국에서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밥이 되는 인문학 강의에 어떤 분들이 다녀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군포에서 하고 있는 밥이 되는 인문학 강의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강의인데 매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이제 아예 그냥 그날만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쭉 해오면서 다양한 어떤 분야에 해민 스님을 비롯해서 유홍준 교수님이라든가 이 각 분야별로 한 40여 명의 스님들이 이게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셔서 그동안에 군포를 조그만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셨다가 군포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온 시민들의 어떤 이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감동을 하고 가는 이런 걸 여러분 저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하는 얘기로만 알았는데 오시는 분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여기 오시는 작가님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약속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시는 분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인근에 있는 시민들도 이제 자꾸 오게 되고 많이 오면서 군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발전이 됐고요. 이제는 만약에 그 강의가 없으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를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하게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되는 인문학은 제목을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정말 이거 100만 불짜리 제목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잘 맞는. 그래서 이건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군포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조찬 인문대학. 아침에 이렇게 인문대학도 열어서 이렇게 뭐 강의도 오고 정말 많은 책과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동료 작가로부터 이렇게 들었는데요. 자신이 그 올해의 군부책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작가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상을 많이 받은 작가인데 올해의 군부책은 마치 이렇게 시민들이 주는 상 같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뻤다 이렇게 자랑을 해서 굉장히 저도 부럽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포의 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고 또 그동안 어떤 작품들이 선정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제일 처음에 군포의 책으로 선정이 되지면서 지금 이종수 작가의 그림문답이 금년의 책으로 이게 4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 추천을 합니다. 다양한 뭐 자유스럽게 추천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300~400건이 종류가 추천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군포에서는
그 공포의 책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압축을 좀 하고, 왜냐면은 어떤 기본 원칙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좀 축소를 해서 마지막에는 몇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한 5건으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양하게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것을 놓고 투표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한 권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이제 군포판을 별도로 이게 찍습니다. 한 3,000권 정도 찍어 가지고 그 책을 이제 시민단체나 각 통장 각 지역의 어떤 다양한 분야에 다 나누어 드립니다. 나누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읽고 서명을 하고 또 돌려서 보는 어떤 리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1년 동안 우리 군포 시민들이 그 책을 다 읽게 만든다는 게 목표고요. 근데 그 상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책 하나를 통해서 군포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된다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로 같은 시에 살아도 얼굴 모르는 사람이 거의 많죠. 얼굴을 모르지만 같은 군포 시민이면은 군포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소통이 가능한 거죠. 언제 모르는 사람이 만나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4번이 이제 진행이 됐고, 내년에 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시장님께서 오늘 올해의 책으로 군포시가 선정한 그림 문답을 한 대목씩 저와 시장님께서 이렇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필로그의 한 대목을 낭독해 드릴 건데요. 건국의 꿈을 그리던 안견의 부대에서 시작된 조선의 그림은 치열한 이념의 시대를 기록했던 무명 하원의 손을 거쳐 진지하게 자아를 성찰했던 윤두서의 빼어난 독백으로 이어지고, 진경의 산 위에서 일상의 풍경을 그려낸 김홍도의 절정을 넘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감을 이야기한 조희룡을 지난 후 근대와 전통의 갈림길, 조선의 꿈을 되돌아보던 장승업의 회고로 막을 내렸다. 조선의 마지막과 함께 말이다.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낭독해 주시죠. 예, 현재 그림 문답의 24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사랑. 바람 때문일까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주위가 온통 흰 눈으로 감싸였다. 어떤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는 한없이 가볍고 상쾌한 눈꽃이었다. 사뿐히 내려앉는가 했더니 어느새 다시 바람을 타며 날아올랐다. 춤추는 여인의 옷자락이라 한들 이처럼 눈부실 수 있으랴. 조희룡은 눈꽃 아래 멈추어 선 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눈을 감아 왔다. 혹여 그 설레는 촉감이 사라질까 큰 숨을 내쉬지도 손끝 하나 움직이지도 못했다. 온몸의 감각을 눈의 향연에 내맡긴 채였다. 그러던 순간 작은 바람이 일렁이는가 싶더니 달콤한 듯 알싸한 내음이 스쳐왔다. 꽃향기일까? 눈꽃 분분한 이 계절의 의미일까? 향기에 끌리듯 가만히 눈을 떴다. 눈썹 위로 내려앉았다가 설핏 날리는 것이 눈꽃이 아니었구나. 아주 작은 꽃잎이었다. 눈송이 사이로 매화 꽃잎이 날렸던 것이다. 무엇이 눈이고 무엇이 꽃잎이던가. 게다가
이건 또 어인 일인가? 하얀 눈과 꽃잎 사이로 한 방울 연지를 떨군 듯 선명하게 점점이 실려오는 붉은 바람. 홍매를 흔들어 놓은 바람의 손길이었다. 눈은 아직도 분분한 중인데 하얗고 붉은 꽃잎들 또한 현란한 유형을 멈추지 않았다. 향설과 강설의 환희인가?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책치인데요. 이 책치는 우리가 만든 말입니다. 책의 지혜로 푸는 정치, 뭐 이 정도의 뜻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그 책치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은 분이 오늘 시장님 같아요. 그리고 책치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은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이 군포시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녹화를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책의 지혜로 이렇게 그 어떤 일이 막혔을 때,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책의 지혜로 푸는 그런 그 경험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뭐 책을 보고 이제 뭘 배웠다기보다도 어떤 그 어릴 때 형제들하고 같이 크면서 어머니의 가르침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잘해주시고 이게 모든 것을 바쳐주신 어머니였는데 어떤 거짓말 하는 거는 아주 용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너무 귀가 어떤 아프도록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원칙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훈은 원래 정직과 화목이었는데 저는 시장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데 어떤 판단이 곤란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저는 모든 것을 정직이라는 잣대를 갖다가 대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예. 정직, 불의가 정직하냐, 정의가 정직하냐 그러면 당연히 나오죠, 답이요. 참 곤란할 때 어떤 것이 정직한가 하고 정직이라는 잣대로 딱 갖다 대면은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답이 나왔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 답이 나오면은 저는 그렇게 그냥 바로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책을 어릴 때 어떤 뭐 시작은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었지만 책을 엄청 많이 읽게 됐어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읽었던 책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작을 하면서 나도 몰래 어떤 뭐라 그럴까, 부딪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어떤 이런 능력들이 나도 몰래 나도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해도 풀리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풀렸는데 거기 내가 어릴 때 아무 의미 없이 읽었지만 그 많이 읽었던 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와 비슷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거기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이 내가 책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했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책을 반드시 읽게 하는 게 이게 맞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마찬가지인데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정직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학교도 지나가지 못했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어머니께서는 그 가난한 집안에서도 반드시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고, 또 어린 시절에 서점에서 이렇게 일도 하면서 책을 접하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어서 오늘날의 책시장까지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집니다. 저는 정말 그 시장님께 박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렇게 4번씩이나 당선됐고 또 대한민국 책의 수도 군포시를 만들었다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될 그런 정말 표본, 상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책이 고프다. 그리고 또 그런 심정으로 책 박물관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이제 갖출 것은 이제 거의 좀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그래도 책의 도시답게 어떤 책 박물관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우리가 책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다가 우리 군포에 버스 차고지로 이용하던 부지가 다른 데로 옮기고 비어 있는 데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차고지 부지를 활용해서 그 인근에 아파트가 쭉 둘러싸여 있는데 그쪽에서들 또 원하는 것들이 도서관 겸, 그러니까 또 문화센터 겸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복합적으로 어떤 책 박물관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계획을 구체화시킨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전국 각지에 어떤 필요한 곳이, 도움되는 곳이 있겠다 싶으면은 직접 가서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예를 들어서 그 입구라든가 이런 쪽에는 안에 물론 책 박물관 다양한 이런 거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고서들, 예를 들면은 옛날에 청계천에 가면은 책방들 쫙 있었듯이, 지금 그런 게 없지만 그 입구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어떻게 그 고서의 서점들을 쫙 이렇게 해서 정말 책 박물관답게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책의 도시의 어떤 랜드마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기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것은 군포시 부서 전 직원이 함께 책을 컨셉으로 하는 170가지의 시책을 이렇게 발굴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전 직원이 함께 170가지의 컨셉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보겠다. 이것도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거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책 읽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어서 시책으로 거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군포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다양한 시책들이 나열되어 있는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저희 군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이라는 핵심 시책을 전면에 내놓고 거기에 전부 다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책하고 어떤 접목을 시키고 연결을 시키는 어떤, 예를 들면 하다못해 민방위 교육을 하나 하더라도, 그러면 딱딱하게 와가지고 민방위 교육이 뭐가 어디 공습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런 걸 되게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 교육을 하면은 인문학 강의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가 또 조회를 전 직원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하는데, 그러면은 시장에 올라가서 그냥 딱딱하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조그만 소규모지만 어떤 그 공연을 짧게 그냥 어느 팀들이 와가지고 군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팀이 와서 한번 한다든가,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시를 하나씩 낭독을 하고 하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전 부서가, 이게 부서가 다 틀리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한 부서의 사업들이에요. 하는 일들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 전부 이제 책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170까지나 170까지도 넘는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부서가 하다가 보니까 그럼 책을 이걸 주도하는 전담 부서가 있고 전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전부 다 거기에 연결을 시키니까 이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시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러네요. 그 책도시답게 아이디어와 발상이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장님께 그동안 수많은 책을 읽어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성석재 장편소설 투명인간을 이렇게 대주셨습니다. 이 소설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책도 저도 이제 다 읽고 물론 당연히 읽어야 되는 책들이고 그러죠. 내용들은 1960년대를 전후해서 한 60여 년간 그동안에 우리의 어떤 그 선배들이 혹은 지금에 살아계신 어르신들이 어떤 겪었던 삶을 이렇게 거기에 그만 그대로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주인공이 굉장히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 그냥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평범해서 누구의 눈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띄지 않는 어떤 투명 인간으로 자꾸 되어가는 이런 그 배경을 이제 흥미있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았던 어떤 삶을 저도 이제 어리면서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때의 어떤 슬픔과 기쁨을 어떤 느낌으로서 지금 조금 다른 어떤 시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의 또 인상적인 부분을 저하고 시장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금이가 제 오빠가 월남에서 보내준 재봉틀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굶지는 않았다. 공장에 다니는 명의는 푼돈이라도 월급을 타와서 동생들 학비를 보탰다. 딸 농사는 잘 지은 셈이다. 딸들 덕분에 술도 마실 수 있었다.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은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향집에서 도망쳐왔지만 서울에서도 죽은 아들 생각이 나기는 마찬가지였다.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대목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투명인간 6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는 책에 나오는 대로 마당에 굴을 파고 그 토간에 설치한 뒤 추수하고 논에서 나온 볏짚을 차곡차곡 쌓아서 잘 덮어두었다가 풀이 귀한 겨울철에 소의 사료로 쓰게 했다. 사일로라고 하는 그 저장 시설은 읍내에도 없는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것이라고 해서 농촌 지도서에서 참관을 하러 오기도 했다. 볏짚은 지붕을 이고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는 데도 썼으므로 언제나 모자랐다. 이런 내용이. 예. 시장님께서 오늘 쭉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뭐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책에 한이 맺혀서 혼자 독학하다시피 많은 책들을 읽고 그리고 또 시장이 되어서는 그런 책의 도시를 또 야심차게 준비해서 만들었고 또 그것이 이제는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책의 수도 금포시가 됐다는 그런 말씀까지를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 인사도 겸해서 그 내년도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 책시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시책이 우리 군포에 뿌리 내려서
군포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봉옥 교수님께서도 언제 한번 오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책, 철쭉, 행복, 청렴 이 네 가지를 핵심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군포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 갈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변함없이 또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을 다해서 우리 800여 공직자 모두가 정말 우리 군포 시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피톨 언덕을 꼭 들르게 되듯 아마 내년도에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책의 수도인 여기 군포도 반드시 방문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여기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인천시와 문화부 등 정책 당국이 앞장서서 경기도 군포 바로 이곳이 한국의 북 카피톨 언덕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군포시에서 보내드린 오봉옥의 책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